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네,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가 출판하는 과정에서 전자책 혹은 종이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창작자가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네. 전자책과 종이책을 같은 출판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 당사자는 서로 딱 정해 있는데 굳이 계약서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 네. 한 장의 계약서에 모아서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자출판과 종이출판하는 계약서를 한 장에 모아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표준계약서도 그렇게 네. 계약서를 한 장으로 같이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이제 강의 전에 잠깐 저희 이 강의 취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지금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네네. 쪽에 네. 한 5, 60종에 나와 있는데 뭐 당장 그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계약 체결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서 내가 체결하는 계약을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어떤 게 더 불리하고 유리한 계약인지 이게 맞는 계약인지. 네네. 근데 그 내용도 사실 이런 계약을 처음 체결하시는 분이라거나 예술가 분들 혹은 뭐 작가분들은 그 계약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표준 계약서지만 어렵게 써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쉽게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지금 한 여러 가지 이제 했고 앞으로도 네. 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계속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든 거니까 같이 한번 쭉 따라 읽으시면서 네. 어떤 뜻인지 네. 그냥 저희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 네.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배타적 발행권도 있고 네. 출판권도 있다. 네. 전자책도 있고 그냥 책도 있다. 네. 네. 그 상황을 보시면 이 강은별 작가란 분이 이 A 출판사랑 계약을 하는데 네. A 출판사가 종이책도 내고 싶고 전자책도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강의는 저희 강의는 2023년 그때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담은 거니까 이게 무슨 뭐 공식적인 무슨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당사자랑 계약 체결하실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작자 표시 하고 재산권자 표시, 저작물 표시, 저작물 내용 개요 이렇게 같은 걸 쓰게 돼 있고요. 자, 이 목적은 이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 발행권 그리고 네. 종이책 발행을 위한 출판권 설정 계약을 네. 동시에 하기 위한 네.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죠. 네네네. 그 정의는 대체로 이 정의들이 저작권법에 있는 내용이고 다 그냥 읽으면 아실 만한 내용이라서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냥 보면 복제라는 건 뭔지 다 아실 거고요. 배포, 나눠주는 거, 발행, 복제 배포하는 거, 공중송신이라는 게 인터넷 그러니까 전송도 있고요. 뭐 TV 방송, 오디오 송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송, 인터넷이 다 전송이죠 지금. 네네. 배타적 발행권이란 게 저작물을 공중에서 효율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거랑 복제 전송하는 거. 전자책이 이제 복제적 발행권입니다. 예. 출판권을 지배하는 거고요. 네. 출판권은 출판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 예. 등록은 발행된 내용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거고요. 또 계약관계를 등록하는 거고 저거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그렇게 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본 사안에서 출판사가 그냥 계약만 하면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제3자가 불법 행위해도 거기다 뭘 못하는데 네네. 등록을 하면 네. 자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저작 인격권이란 거는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 그래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전자책은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 매체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나 제작자들이 직접 책을 낭독하며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해 들을 수 있다. 계약의 해지와 해제. 해지는 그냥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해제는 보통 일반 계약에서 종료가 되면 소급해서 없는 것처럼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소급표가 있는 걸 말합니다. 분쟁 조정은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고요. 자, 그럼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다.
다만 12조 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조항이겠네요. 네네. 핵심 내용은 네.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다. 네. 그럼 뒤에 보시면 이제 대가를 어떻게 줄 거냐? 네. 네, 그 문제겠죠. 4조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의 등록. 예. 저작권법에 따라서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협력해야 된다. 네, 그렇게 등록을 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주는 게 맞겠죠. 대부분 발행사는 실제로 저작권 등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출판권 설정 등록, 예, 뭐 배타적 발행 등록, 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뭐 그 분쟁 상황 생기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자, 배타적 이용.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이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과 전자책 등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과 복제 전송하는 것에 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네. 네, 그렇죠. 저작권자는 이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또는 종이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만 그렇죠. 독점적으로 하라 이거죠. 예, 딴 데 또 주면 안 된다. 이중계약하지 말아라. 네네.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 기간. 발행사가 보유하는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몇 년간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 없음 3년간 네네. 효력을 가진다. 네.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 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까지, 뭐 근데 1개월 문서로서 상대방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고 종료 통보에 따라서 계약은 종료가 된다. 한쪽이라도 통보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예.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몇 년간 자동 연장된다. 뭐 3년간 건데 그다음에 사용료를 정산해야 되는 거고 네. 발행사는 회사는 그 통보 기간 이전에 이런 내용을 또 알려라. 약간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자, 완전 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저작권자는 몇 월 며칠까지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상당한 자료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된다. 다만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해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발행사는 완전 원고를 인도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해야 한다. 특이하게 없을 때는 9월까지 발행하고요. 다만 사정이 있을 때는 저작권자와 협의해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원고만 받아놓고 원고를 안 주는 사람도 문제고 원고만 받아놓고 책을 안 내면 네네. 손해를 보니까 네네. 내 책이 나가야 빨리 발행을 선보여야 나도 수입을 받을 텐데 그래서 한 거겠죠. 실무에서는 여기 1항 저작권자가 원고를 빨리 안 넘겨서 책이 안 나오는 일이 더 많지 않나요? 아, 그렇죠.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 말까지 뭐 하나 넘겼어야 되는데 지금 1월인데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완전 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반환. 위 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 발행한 다음에 책 나온 다음에 네. 원고 원함이 인도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해야 되지만 협의해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파일로 주고받을 테니까요. 예, 예. 뭐 완전 원고에 대한 판단은 합의에 따라야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정도면 됐는데 왜 그러냐? 네. 출판사 이거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그냥 계약을 종료시켜라 이런 네네. 거겠죠. 네네. 자,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해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예, 이게 사실 이전 계약 예전 표현 계약서에는 없었는 내용인데 2항이요. 네. 1항은 뭐 보증 조항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남의 거 복제권, 남의 저작권 침해한 그런 책은 당연히 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네. 보증이고 네. 2항은 이제 설명 의무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간 조항인데 출판사가 이제 혹은 발행사가 설명을 하라는 거죠. 계약 내용을. 그래야 이제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 뭐 작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 같습니다. 네네. 구조 저작 인격권의 존중.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 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발행권인데 동일성 유지권은 이제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를 유지할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라서 네. 함부로 내용 바꾸지 말아라 뭐 이런 거고요. 네. 성명은 이제 요 2항에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 등 저작권 표시를 하라는 거고, 공표권은 당연히 책 내기로 한 거니까 공표권은 이제 포기한 셈이 되고요. 네. 네. 저작권자 발행사는 발행물에 검인지를 부착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겠죠. 네네. 합의한다. 그렇게 요즘 하면 거의 되겠습니다. 뭐 부착 안 하는 형태로 하지 않나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굳이 저도. 뭐 이렇게 예. 예. 자, 그다음 교정을 볼까요?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된다. 예. 뭐 그래야겠죠, 당연히. 예. 저자가 이제 교정을 1차적으로 해라. 네네. 실제로 보면 뭐 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네네. 예. 저작물의 수정 증감 및 비용 부담 1항 저작권자는 배타적 발행권 및 표창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을 이용하거나 배타적 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뭐 자기가 처음 낸 책이 불만이면 약간 좀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책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당연한 내용 같고요. 네.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뒤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이거 좀 더 바꿔야겠다, 늘려야겠다. 근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거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해서 누가 부담할까 하는지 정한 거고, 네. 예. 그 처음 낸 비용하고 비교해서 그 현저히 늘어나는 거냐, 그걸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위 저작물 발행 등에 따른 출판권을 제외하고요.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러니까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네네. 국제 유형을 온라인 다운로드할 것인지, 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구독 방식으로 할 것인지, 네. 오프라인 유형물로 만들 것인지, 네. 그리고 매체 형식이 전자책이냐, 오디오북이냐, 네. 그리고 형식을 어떤 솔루션을 할 것인지, 디바이스라든지 플랫폼,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을 정가를 회당 얼마씩, 뭐 세트당 얼마씩 할 것인지, 네. 이걸 정한다는 거죠. 네네. 여기다 이제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고 네. 동그라미 안 된 거는 딴 데랑 계약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조건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 광고, 판매 방법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발행사는 발행물 홍보 광고함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작가의 명예 훼손하면 안 된다. 네. 당연한 내용 같고요. 네네.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얼마 이하 또는 6개월 동안 판매량이 몇 부 이하가 될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이 계약을 네.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예, 네네. 예, 예. 뭐 책이 안 나가면 이제 안 네네. 되니까 네네. 또 내 책이 절판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네네. 이제 수입을 못 얻으니까요. 다만 너무 부진한 경우에는 뭐 해지할 수 있다. 합의해서 네네. 그런 네네. 거 같고요. 저작권 사용료. 자, 발행사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에게 매출액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 예. 이항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 부수, 발행 부수,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 예. 여기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해설서를 보면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맞는 거에 동그라미 숫자를 써놓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면 초판의 경우에는 도서 정가의 근데 10%라고 할게요. 네. 10% 곱하기 발행 부수를 곱하고 네. 2세부터는 10% 곱하기 판매 부수를 곱하라. 예. 아니면 두 번째 방식, 정가에다가 발행 부수 곱하는 방식, 네. 정가에다가 판매 부수를 곱하는 방식. 네네. 실제로 출판 계약 해보면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약간씩 다르게 쓰거든요. 네네. 둘이 합의해서 그냥 맞는 걸 쓰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유명 저자일 경우에는 저 숫자가 높을 것이고 네. 신인 저자일 경우에는 숫자가 좀 낮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발행 부수로 하냐 판매 부수로 하냐. 네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판매 부수가 유리하고요. 네. 작가 입장에서 발행 부수가 조금 유리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렇죠. 뭐 반품이나 이런 거 또 문제가 있지만 네네. 찍는 대로 받는 게 아무래도 작가한테 네. 좋죠. 네. 판매된다 받는 것보다는. 근데 그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전산망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군요. 2023년에는 마치 네. 영화처럼 지금 영화처럼 다행입니다. 책도 거의 다 투명하게 저희 판매 부수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되게 수고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되고 있네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네. 네. 자, 저작권 사용료. 네. 발행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정 계좌를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 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는 저작권자는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네.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이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수당 몇 %를 초과할 수 없고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딴 계약서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13항 보시면 네. 자 매출 현황을 안 알려줬을 때 네.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준점을 어디로 할지가 좀 아마 애매하네요. 이게 딴 계약서를 보면 직전 저작권 네.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직전 네. 기간에. 네, 네. 근데 그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기에 증감이 있으면 이제 그렇죠.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예. 요건 약간 좀 이상하고요. 조항이 네, 네. 사항은 이제 그 뭐 홍보용으로 증정용으로 신간 안내 같은 거는 인세를 안 받는 거죠. 네, 네. 보통 이 5% 10%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급금 15조.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며칠 내에 선급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선급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먼저 주는 돈. 예, 계약 그러니까 금식인가요? 예, MG 같은 거죠. 네, 네. 이후 지급할 사용료에서 선급금을 공제한다. 네. 자, 저작 저상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예. 자,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좀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1항은 작가가 딴 데 양도할 때는 통보만 네. 하면 되고 네. 출판사는 그게 아니고 네. 동의를 받아라 서면으로. 음. 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다만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건 약간 충돌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저작권 양도했는데 이게 보장이 없는 거니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이 네네. 새로운 저작권자가 또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다만 앞에서 봤지만 이제 등록을 하면 네. 지점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그 회사는 등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저작권위원회 배타적 발행권 설정 등록.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예. 네네. 발행 데이터의 권리 기속. 이제 이게 이른바 판명권이라는 건데요. 네. 뭐 보통 그 권리 우리 법상 권리는 아니지만 발행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판면 파일, 발행 데이터는 네. 권리는 발행사한테 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거기 돈 그렇죠. 들여 만드는 건데. 그게 저작권자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딴 데 쓰고 싶다. 네. 계약 종료 후에도 그걸 쓰고 싶다 그러면 문서에 대한 승낙 없이는 그걸 이제 이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이용하게 하고 싶으면 그걸 구매해라. 네. 예, 돈 내고 그렇죠. 사라. 네. 예. 거기도 이제 돈 들여서 직원이 만들든지 외주줘서 네. 만들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발행사가 이제 파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액은 이제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합리적인 양도 금액으로 좀 해라. 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지 말아라.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 예,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네. 네, 당연하죠. 네. 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거 이제 어느 쪽이건 계약 위반을 하면 상대방은 예컨대 14일 내에 이거를 시정해라. 이행할 것, 제대로 이행할 것 요구하고 근데도 이행을 안 한다. 시정 안 한다. 그러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고. 네. 사망은 자 회사가 이거 더 이상 이제 우리 안 하겠다. 발행할 생각 없다. 또는 회사 망했어요. 그래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냥 뭐 시정 요구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즉시 해지 통보하면 되는 거고 또 사항은 양쪽 어느 쪽이건 상대방한테 성희롱 성폭력 같은 거 하면 상대방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항은 이제 좀 요즘 성범죄 이런 게 많이 네네.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19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자 및 계약 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 활동 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진정이나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21조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에 배포. 자, 그 계약 기간 동안 책을 많이 찍어놨는데, 네. 뭐 USB를 많이 만들었는데 계약이 끝났다. 네. 그때는 소멸 후에도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유형물을 한 뭐 3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당연히 저건 상료를 지급해야 된다. 네네. 그럼 3개월 끝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정말 뭐 폐기를 하든지 네. 동의를 따로 받든지 돈을 내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예, 네. 불가항력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요. 책임 안 진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비밀 유지. 저작권자 발행사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 거래처 등의 정보를 서면 승낙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 보통 그래서 관련해서 이 계약 내용을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네. 이 비밀 유지 위반이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변호사는 고객한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을 뿐더러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서 자문 얻는 거는 형법이나 민법상 정당행위라고 해서 사회상규상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정보의 취급,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이에 부수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고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에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알리려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의 그렇죠. 어떤 사람이고 뭐 무슨 책을 냈고 이런 걸 알려야 되니까 그만 이제 얼굴을 알리는 거는 그렇죠. 실제로 얼굴을 안 알려진 작가분들도 많죠. 얼굴 없는 작가가 더 많지 그런가요? 네. 작가님들 그거 되게 꺼려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의 받으라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계약 해석 및 보완 뭐 당연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네. 제가 변호사를 17년 근데 이 조항이 문제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에 앞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발행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일심 법원은 서로 간에 어떤 법원으로 하기를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 네. 뭐 서울중앙지법 뭐 쓰면 되겠죠. 네네. 저작권위원회 조정 받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위원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네. 특약상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종이책과 전자책 발행을 위한 이 설정 계약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예. 자,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저작자, 개인 창작자들만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출판사나 발행사들에게도 네.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서로 간에 동등한 예. 내용으로 이렇게 아까 뭐 판면 파일 같은 것도 그렇죠. 보고 같은 것도 서로 간에 노력한 부분, 서로 간에 자본을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표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참 좋은 거죠. 사실 저희는. 네. 여러분들 창작자로서 활동할 때 이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한광수였습니다. 이영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